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씨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이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특정 발언이 월북이 아니었다는 일종의 양심선언이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무슨 발언이 있었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와 관련해 하루가 다르게 그동안 알지 못했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에 의해 폭로가 됐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 가정의 가장을 이른바 월북자로 본 것에 더해 돈으로 유가족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매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오늘 한 국내 언론과 통화에서 2년 전 외신기자회견에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과 황희, 김민기, 김철민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났었다라며 김철민 의원이 같은 호남 출신인데 같은 편 아니냐 어린 조카 생각해서 월북 인정하고 보상받으라 이렇게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보상 방법을 묻자 황희 의원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이래진 씨는 분노하면서 내 동생이 죽음이 국가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월북자로 찍히게 생겼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에도 황희 의원은 두 차례 회유를 시도했지만 이 씨는 나도 능력이 되니 내 조카는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제 같은 이래진 씨의 주장에 민주당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유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래진 씨의 정황 설명이 워낙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씨를 월북자로 본 것에 더해 유가족의 양심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간 서훈 전 안보실장 그리고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A 행정관 등 지난 정부 관계자들의 이름이 여럿 오르내리고 있지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 적은 없었는데 오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제게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악함에 있어 또 다른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시간 2020년 9월 25일 오전 당시 강 장관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하는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이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팬데믹이 한국 외교의 글로벌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설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서 강 장관은 이번 주 초 서해에서 북쪽으로 표류한 남한 어업관리의 사체를 북한의 해군이 사살하고 불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외교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개 해석상에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강 장관이 처음 내놓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월북이 아니라 표류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세미나는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2020년 9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이 월북이라는 말 대신 표류라는 말을 사용한 이 시점이 포인트인데요. 강 전 장관이 발언을 했을 때는 우리 군 당국이 고인에 대한 북측의 시신 소각을 포착한 2020년 9월 22일 밤 10시부터 59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 군 당국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신 소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북 추정이라는 의견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확히 표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추정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우선 외교부가 사건 초기부터 청와대와 군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강 장관은 9월 23일 오전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 걸쳐 열린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 회의의 소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보 공유에서 배제됐습니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통일부와 함께 외교부도 할 일이 분명 있었는데 아예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 대상에서 외교부 장관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때문에 해경의 실종 신고 접수부터 북측의 총격까지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구조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외교부가 정보 공유에 소외되면서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추정이 가능한 것은 강경화 자신이 소외된 데 따른 일종의 반발 내지 양심 선언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다시피 강 장관이 화상 세미나에서 월북이라는 말 대신 표류라는 말을 쓴 시기는 국방부의 월북 추정이라는 입장이 나온 뒤였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미 언론에 다 알려졌는데 이게 정부 입장이고 방침이라는 것을 강 장관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자,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류라는 말을 강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쓴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게 의도된 발언 아니냐, 일종의 양심선언 아니면 자신을 정보 공유 대상에서 뺀 데 따른 어떤 반발이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양심선언이라 하면 청와대에서 합의한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강 장관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17일 고인의 아들 A군이 윤 대통령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A군이 보내준 편지 잘 받았다며 1월에 만난 이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아버지를 잃고 꿈도 잃었고 20살의 봄날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A군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며 A군의 가족을 만난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한 걸음 진전을 거두었음에도 국가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은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았겠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A군의 용기가 삶에서도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며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진실의 힘을 믿고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 자체가 복잡한 듯 보여지나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있죠. 우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당시 문재인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 등에 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냐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 씨를 왜 월북으로 몰아갔느냐라는 것이고, 이는 이 씨가 피살된 데 대한 책임 회피용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당시 같이 배에 타고 있던 동료들의 증언을 보면 이 씨가 월북하려고 했다고 결론을 내리기엔 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이 주고받은 문건을 먼저 조사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문재인이 왜 구조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겠죠.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되어 있고 민주당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당시 특별취급정보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건 본질 흐리기이자 물타기 성격이 강하죠. SI에는 미군과도 관련된 대북 첩보 활동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가 일체 편견을 배제한 채 기록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등산 가서 라면 부스러기 먹는 행위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